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나는 왜 늘 비슷한 사람만 만날까? 혹은 왜 상처받는 관계를 반복하게 될까? 하고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특히 심리 상담과 치료가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저는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받은 학대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심리 치료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서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안전한 제3자, 즉 전문가와의 대면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깊은 치유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적 학대는 현실 감각을 왜곡시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무너진 현실의 기반을 다시 쌓아 올리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심리치료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더 깊은 원리를 함께 탐구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질문입니다. 정신과 의사, 심리상담가, 그리고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이야기는 제 지인 중 한 명인 프랭크라는 남성에게서 시작됩니다. 가명이지만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프랭크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막대한 부를 이루었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몇 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관계의 후유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극도로 물질주의적이고 가학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고 프랭크는 그 관계 속에서 영혼까지 파괴되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노력과 주변의 도움, 그리고 여러 심리 자료들을 통해 천천히 자신을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약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의 새로운 파트너를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유쾌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프랭크가 마침내 행복을 찾은 것 같아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여기까지는 참으로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상처 입은 한 사람이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아름다운 결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이야기를 심리치료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심리치료 이론은 프랭크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마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프랭크는 치료 과정을 통해 과거의 상처, 특히 어린 시절 자신에 대해 갖게 된 부정적인 신념들을 마주하고 치유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써내려갔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거나 나는 학대받아 마땅하다는 무의식적인 각본을 수정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파괴하는 사람에게 끌리지 않게 되었고 반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런 사람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당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그가 만난 새로운 연인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치유되고 성장한 프랭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과거의 학대적인 관계를 공동으로 창조했던 것처럼 이제는 건강한 관계를 공동으로 창조해냈다는 해석입니다. 이 설명 꽤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나요? 우리의 내면이 변하면
우리를 둘러싼 현실과 관계도 변한다는 믿음.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주도권을 쥐어주는 매우 힘있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는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내 삶의 원인이며 주체적인 행위자라는 관점이죠. 둘째는 삶은 그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태도입니다. 나는 외부 환경과 운명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수동적인 관점입니다. 심리치료는 명백히 전자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창조할 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겪는 문제들 역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당신의 내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가 바로 그런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끌어당긴다는 것, 알아본다는 것, 이것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라는 무의식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경멸하고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그에게 끌리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무의식의 작용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정신의 영역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말이죠. 하지만 무의식이라는 단어는 때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모든 현상을 집어넣는 쓰레기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현상이 과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서구의 기계론적, 과학적 방식으로 모두 설명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약간은 신비로운 차원의 무언가가 개입하는 것은 아닐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도시의 붐비는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전 여자친구를 한눈에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본래 내성적인 사람이라 낯선 이에게 먼저 다가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야만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제가 그 수많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영적으로 스캔이라도 했던 걸까요? 대부분의 정신분석 이론이나 심리치료학파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심리적으로 타인을 탐색하며 자신에게 익숙한 상처를 재현할 상대를 찾아낸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어릴 적 나를 학대했던 부모의 모습을 절묘하게 뒤섞어 놓은 듯한 파트너를 찾아낸다고도 하죠.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상대방은 이마에 나는 당신의 아버지처럼 당신을 비난할 사람입니다라고 써붙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그림자를, 나와 꼭 맞는 그 상처의 패턴을 감지해낼 수 있는 걸까요? 텔레파시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두 인지하지 못하는 초능력자라도 되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회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정말로 내면의 상처에 따라 현실을 창조하고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타인과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존재라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연애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 가난을 겪으며 우리 조상들이 겪어야 했던 그 깊은 트라우마, 세대를 거쳐 우리에게 대물림된 그 한 이라는 감정,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겪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 정치적인 대립 역시 치유되지 않은 집단적 상처의 발현은 아닐까요? 수백 년 전
굶주림과 억압 속에서 살아야 했던 조상의 트라우마가 유전자처럼 내 안에 새겨져 나도 모르게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표출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정치와 심리를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지만 사실은 한 국가의 정치적 향방조차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집단 무의식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했을 때 지옥 같던 현실이 천국처럼 변하고 학대하는 사람 대신 사랑을 주는 사람을 알아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 원리가 개인을 넘어 사회와 국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내담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심리치료사들이 만들어낸 듣기 좋은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것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 인간과 현실에 대해 작동하는 심오한 진실일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깊은 성찰의 시간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나는 왜 늘 비슷한 사람만 만날까? 혹은 왜 상처받는 관계를 반복하게 될까? 하고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특히 심리 상담과 치료가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저는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받은 학대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심리 치료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서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안전한 제3자, 즉 전문가와의 대면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깊은 치유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적 학대는 현실 감각을 왜곡시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무너진 현실의 기반을 다시 쌓아 올리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심리치료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더 깊은 원리를 함께 탐구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질문입니다. 정신과 의사, 심리상담가, 그리고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이야기는 제 지인 중 한 명인 프랭크라는 남성에게서 시작됩니다. 가명이지만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프랭크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막대한 부를 이루었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몇 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관계의 후유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극도로 물질주의적이고 가학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고 프랭크는 그 관계 속에서 영혼까지 파괴되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노력과 주변의 도움, 그리고 여러 심리 자료들을 통해 천천히 자신을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약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의 새로운 파트너를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유쾌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프랭크가 마침내 행복을 찾은 것 같아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여기까지는 참으로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상처 입은 한 사람이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아름다운 결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이야기를 심리치료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심리치료 이론은 프랭크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마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프랭크는 치료 과정을 통해 과거의 상처, 특히 어린 시절 자신에 대해 갖게 된 부정적인 신념들을 마주하고 치유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써내려갔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거나 나는 학대받아 마땅하다는 무의식적인 각본을 수정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파괴하는 사람에게 끌리지 않게 되었고 반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런 사람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당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그가 만난 새로운 연인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치유되고 성장한 프랭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과거의 학대적인 관계를 공동으로 창조했던 것처럼 이제는 건강한 관계를 공동으로 창조해냈다는 해석입니다. 이 설명 꽤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나요? 우리의 내면이 변하면 우리를 둘러싼 현실과 관계도 변한다는 믿음.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주도권을 쥐어주는 매우 힘있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는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내 삶의 원인이며 주체적인 행위자라는 관점이죠. 둘째는 삶은 그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태도입니다. 나는 외부 환경과 운명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수동적인 관점입니다. 심리치료는 명백히 전자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창조할 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겪는 문제들 역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당신의 내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가 바로 그런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끌어당긴다는 것, 알아본다는 것, 이것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라는 무의식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경멸하고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그에게 끌리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무의식의 작용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정신의 영역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말이죠. 하지만 무의식이라는 단어는 때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모든 현상을 집어넣는 쓰레기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현상이 과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서구의 기계론적, 과학적 방식으로 모두 설명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약간은 신비로운 차원의 무언가가 개입하는 것은 아닐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도시의 붐비는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전 여자친구를 한눈에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본래 내성적인 사람이라 낯선 이에게 먼저 다가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야만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제가 그 수많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영적 의로 스캔이라도 했던 걸까요?
대부분의 정신분석 이론이나 심리치료학파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심리적으로 타인을 탐색하며 자신에게 익숙한 상처를 재현할 상대를 찾아낸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어릴 적 나를 학대했던 부모의 모습을 절묘하게 뒤섞어 놓은 듯한 파트너를 찾아낸다고도 하죠.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상대방은 이마에 나는 당신의 아버지처럼 당신을 비난할 사람입니다라고 써붙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그림자를, 나와 꼭 맞는 그 상처의 패턴을 감지해낼 수 있는 걸까요? 텔레파시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두 인지하지 못하는 초능력자라도 되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회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정말로 내면의 상처에 따라 현실을 창조하고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타인과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존재라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연애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 가난을 겪으며 우리 조상들이 겪어야 했던 그 깊은 트라우마, 세대를 거쳐 우리에게 대물림된 그 한 이라는 감정,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겪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 정치적인 대립 역시 치유되지 않은 집단적 상처의 발현은 아닐까요? 수백 년 전 굶주림과 억압 속에서 살아야 했던 조상의 트라우마가 유전자처럼 내 안에 새겨져 나도 모르게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표출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정치와 심리를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지만 사실은 한 국가의 정치적 향방조차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집단 무의식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했을 때 지옥 같던 현실이 천국처럼 변하고 학대하는 사람 대신 사랑을 주는 사람을 알아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 원리가 개인을 넘어 사회와 국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내담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심리치료사들이 만들어낸 듣기 좋은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것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 인간과 현실에 대해 작동하는 심오한 진실일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깊은 성찰의 시간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나는 왜 늘 비슷한 사람만 만날까? 혹은 왜 상처받는 관계를 반복하게 될까? 하고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특히 심리 상담과 치료가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저는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받은 학대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심리 치료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서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안전한 제3자,
즉 전문가와의 대면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깊은 치유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적 학대는 현실 감각을 왜곡시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무너진 현실의 기반을 다시 쌓아 올리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심리치료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더 깊은 원리를 함께 탐구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질문입니다. 정신과 의사, 심리상담가, 그리고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이야기는 제 지인 중 한 명인 프랭크라는 남성에게서 시작됩니다. 가명이지만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프랭크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막대한 부를 이루었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몇 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관계의 후유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극도로 물질주의적이고 가학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고 프랭크는 그 관계 속에서 영혼까지 파괴되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노력과 주변의 도움, 그리고 여러 심리 자료들을 통해 천천히 자신을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약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의 새로운 파트너를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유쾌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프랭크가 마침내 행복을 찾은 것 같아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여기까지는 참으로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상처 입은 한 사람이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아름다운 결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이야기를 심리치료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심리치료 이론은 프랭크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마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프랭크는 치료 과정을 통해 과거의 상처, 특히 어린 시절 자신에 대해 갖게 된 부정적인 신념들을 마주하고 치유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써내려갔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거나 나는 학대받아 마땅하다는 무의식적인 각본을 수정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파괴하는 사람에게 끌리지 않게 되었고 반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런 사람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당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그가 만난 새로운 연인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치유되고 성장한 프랭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과거의 학대적인 관계를 공동으로 창조했던 것처럼 이제는 건강한 관계를 공동으로 창조해냈다는 해석입니다. 이 설명 꽤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나요? 우리의 내면이 변하면 우리를 둘러싼 현실과 관계도 변한다는 믿음.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주도권을 쥐어주는 매우 힘있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는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내 삶의 원인이며 주체적인 행위자라는 관점이죠. 둘째는 삶은 그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태도입니다. 나는 외부 환경과 운명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수동적인 관점입니다. 심리치료는 명백히 전자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창조할 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겪는 문제들 역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당신의 내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가 바로 그런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끌어당긴다는 것, 알아본다는 것,
이것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라는 무의식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경멸하고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그에게 끌리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무의식의 작용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정신의 영역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말이죠. 하지만 무의식이라는 단어는 때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모든 현상을 집어넣는 쓰레기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현상이 과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서구의 기계론적, 과학적 방식으로 모두 설명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약간은 신비로운 차원의 무언가가 개입하는 것은 아닐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도시의 붐비는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전 여자친구를 한눈에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본래 내성적인 사람이라 낯선 이에게 먼저 다가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야만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제가 그 수많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영적 의로 스캔이라도 했던 걸까요? 대부분의 정신분석 이론이나 심리치료학파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심리적으로 타인을 탐색하며 자신에게 익숙한 상처를 재현할 상대를 찾아낸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어릴 적 나를 학대했던 부모의 모습을 절묘하게 뒤섞어 놓은 듯한 파트너를 찾아낸다고도 하죠.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상대방은 이마에 나는 당신의 아버지처럼 당신을 비난할 사람입니다라고 써붙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그림자를, 나와 꼭 맞는 그 상처의 패턴을 감지해낼 수 있는 걸까요? 텔레파시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두 인지하지 못하는 초능력자라도 되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회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정말로 내면의 상처에 따라 현실을 창조하고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타인과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존재라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연애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 가난을 겪으며 우리 조상들이 겪어야 했던 그 깊은 트라우마, 세대를 거쳐 우리에게 대물림된 그 한 이라는 감정,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겪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 정치적인 대립 역시 치유되지 않은 집단적 상처의 발현은 아닐까요? 수백 년 전 굶주림과 억압 속에서 살아야 했던 조상의 트라우마가 유전자처럼 내 안에 새겨져 나도 모르게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표출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정치와 심리를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지만 사실은 한 국가의 정치적 향방조차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집단 무의식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했을 때 지옥 같던 현실이 천국처럼 변하고 학대하는 사람 대신 사랑을 주는 사람을 알아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 원리가 개인을 넘어 사회와 국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내담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심리치료사들이 만들어낸 듣기 좋은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것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 인간과 현실에 대해 작동하는 심오한 진실일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깊은 성찰의 시간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나는 왜 늘 비슷한 사람만 만날까? 혹은 왜 상처받는 관계를 반복하게 될까? 하고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특히 심리 상담과 치료가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저는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받은 학대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심리 치료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서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안전한 제3자, 즉 전문가와의 대면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깊은 치유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적 학대는 현실 감각을 왜곡시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무너진 현실의 기반을 다시 쌓아 올리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심리치료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더 깊은 원리를 함께 탐구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질문입니다. 정신과 의사, 심리상담가, 그리고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이야기는 제 지인 중 한 명인 프랭크라는 남성에게서 시작됩니다. 가명이지만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프랭크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막대한 부를 이루었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몇 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관계의 후유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극도로 물질주의적이고 가학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고 프랭크는 그 관계 속에서 영혼까지 파괴되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노력과 주변의 도움, 그리고 여러 심리 자료들을 통해 천천히 자신을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약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의 새로운 파트너를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유쾌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프랭크가 마침내 행복을 찾은 것 같아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여기까지는 참으로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상처 입은 한 사람이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아름다운 결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이야기를 심리치료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심리치료 이론은 프랭크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마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프랭크는 치료 과정을 통해 과거의 상처, 특히 어린 시절 자신에 대해 갖게 된 부정적인 신념들을 마주하고 치유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써내려갔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거나 나는 학대받아 마땅하다는 무의식적인 각본을 수정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파괴하는 사람에게 끌리지 않게 되었고 반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런 사람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당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그가 만난 새로운 연인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치유되고 성장한 프랭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과거의 학대적인 관계를 공동으로 창조했던 것처럼 이제는 건강한 관계를 공동으로 창조해냈다는 해석입니다. 이 설명 꽤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나요? 우리의 내면이 변하면 우리를 둘러싼 현실과 관계도 변한다는 믿음.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주도권을 쥐어주는 매우 힘있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는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내 삶의 원인이며 주체적인 행위자라는 관점이죠. 둘째는 삶은 그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태도입니다. 나는 외부 환경과 운명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수동적인 관점입니다. 심리치료는 명백히 전자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창조할 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겪는 문제들 역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당신의 내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가 바로 그런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끌어당긴다는 것, 알아본다는 것, 이것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라는 무의식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경멸하고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그에게 끌리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무의식의 작용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정신의 영역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말이죠. 하지만 무의식이라는 단어는 때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모든 현상을 집어넣는 쓰레기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현상이 과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서구의 기계론적, 과학적 방식으로 모두 설명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약간은 신비로운 차원의 무언가가 개입하는 것은 아닐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도시의 붐비는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전 여자친구를 한눈에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본래 내성적인 사람이라 낯선 이에게 먼저 다가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야만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제가 그 수많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영적으로 스캔이라도 했던 걸까요? 대부분의 정신분석 이론이나 심리치료학파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심리적으로 타인을 탐색하며 자신에게 익숙한 상처를 재현할 상대를 찾아낸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어릴 적 나를 학대했던 부모의 모습을 절묘하게 뒤섞어 놓은 듯한 파트너를 찾아낸다고도 하죠.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상대방은 이마에 나는 당신의 아버지처럼 당신을 비난할 사람입니다라고 써붙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그림자를, 나와 꼭 맞는 그 상처의 패턴을 감지해낼 수 있는 걸까요? 텔레파시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두 인지하지 못하는 초능력자라도 되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회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정말로 내면의 상처에 따라 현실을 창조하고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타인과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존재라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연애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 가난을 겪으며 우리 조상들이 겪어야 했던 그 깊은 트라우마, 세대를 거쳐 우리에게 대물림된 그 한 이라는 감정,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겪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 정치적인 대립 역시 치유되지 않은 집단적 상처의 발현은 아닐까요? 수백 년 전 굶주림과 억압 속에서 살아야 했던 조상의 트라우마가 유전자처럼 내 안에 새겨져 나도 모르게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표출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정치와 심리를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지만 사실은 한 국가의 정치적 형방조차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집단 무의식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했을 때 지옥 같던 현실이 천국처럼 변하고 학대하는 사람 대신 사랑을 주는 사람을 알아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 원리가 개인을 넘어 사회와 국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내담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심리치료사들이 만들어낸 듣기 좋은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것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 인간과 현실에 대해 작동하는 심오한 진실일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깊은 성찰의 시간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나는 왜 늘 비슷한 사람만 만날까? 혹은 왜 상처받는 관계를 반복하게 될까? 하고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특히 심리 상담과 치료가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저는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받은 학대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심리 치료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서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안전한 제3자, 즉 전문가와의 대면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깊은 치유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적 학대는 현실 감각을 왜곡시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무너진 현실의 기반을 다시 쌓아 올리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심리치료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더 깊은 원리를 함께 탐구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질문입니다. 정신과 의사, 심리상담가, 그리고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이야기는 제 지인 중 한 명인 프랭크라는 남성에게서 시작됩니다. 가명이지만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프랭크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막대한 부를 이루었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몇 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관계의 후유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극도로 물질주의적이고 가학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고, 프랭크는 그 관계 속에서 영혼까지 파괴되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노력과 주변의 도움, 그리고 여러 심리 자료들을 통해 천천히 자신을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약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의 새로운 파트너를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유쾌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프랭크가 마침내 행복을 찾은 것 같아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여기까지는 참으로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상처 입은 한 사람이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아름다운 결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이야기를 심리치료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심리치료 이론은 프랭크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마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프랭크는 치료 과정을 통해 과거의 상처, 특히 어린 시절 자신에 대해 갖게 된 부정적인 신념들을 마주하고 치유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써내려갔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거나 나는 학대받아 마땅하다는 무의식적인 각본을 수정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파괴하는 사람에게 끌리지 않게 되었고 반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런 사람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당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그가 만난 새로운 연인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치유되고 성장한 프랭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과거의 학대적인 관계를 공동으로 창조했던 것처럼 이제는 건강한 관계를 공동으로 창조해냈다는 해석입니다. 이 설명 꽤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나요? 우리의 내면이 변하면 우리를 둘러싼 현실과 관계도 변한다는 믿음.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주도권을 쥐어주는 매우 힘있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는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내 삶의 원인이며 주체적인 행위자라는 관점이죠. 둘째는 삶은 그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태도입니다. 나는 외부 환경과 운명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수동적인 관점입니다. 심리치료는 명백히 전자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창조할 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겪는 문제들 역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당신의 내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가 바로 그런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끌어당긴다는 것, 알아본다는 것, 이것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라는 무의식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경멸하고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그에게 끌리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무의식의 작용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정신의 영역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말이죠. 하지만 무의식이라는 단어는 때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모든 현상을 집어넣는 쓰레기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현상이 과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서구의 기계론적, 과학적 방식으로 모두 설명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약간은 신비로운 차원의 무언가가 개입하는 것은 아닐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도시의 붐비는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전 여자친구를 한눈에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본래 내성적인 사람이라 낯선 이에게 먼저 다가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야만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제가 그 수많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영적으로 스캔이라도 했던 걸까요? 대부분의 정신분석 이론이나 심리치료학파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심리적으로 타인을 탐색하며 자신에게 익숙한 상처를 재현할 상대를 찾아낸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어릴 적 나를 학대했던 부모의 모습을 절묘하게 뒤섞어 놓은 듯한 파트너를 찾아낸다고도 하죠.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상대방은 이마에 나는 당신의 아버지처럼 당신을 비난할 사람입니다라고 써붙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그림자를, 나와 꼭 맞는 그 상처의 패턴을 감지해낼 수 있는 걸까요? 텔레파시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두 인지하지 못하는 초능력자라도 되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회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정말로 내면의 상처에 따라 현실을 창조하고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타인과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존재라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연애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 가난을 겪으며 우리 조상들이 겪어야 했던 그 깊은 트라우마, 세대를 거쳐 우리에게 대물림된 그 한 이라는 감정,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겪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 정치적인 대립 역시 치유되지 않은 집단적 상처의 발현은 아닐까요? 수백 년 전 굶주림과 억압 속에서 살아야 했던 조상의 트라우마가 유전자처럼 내 안에 새겨져 나도 모르게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표출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정치와 심리를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지만 사실은 한 국가의 정치적 향방조차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집단 무의식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했을 때 지옥 같던 현실이 천국처럼 변하고 학대하는 사람 대신 사랑을 주는 사람을 알아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 원리가 개인을 넘어 사회와 국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내담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심리치료사들이 만들어낸 듣기 좋은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것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 인간과 현실에 대해 작동하는 심오한 진실일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깊은 성찰의 시간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나는 왜 늘 비슷한 사람만 만날까? 혹은 왜 상처받는 관계를 반복하게 될까? 하고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특히 심리 상담과 치료가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